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TV를 바꿨는데요. LG OLED TV를 잘 쓰다가 다시 OLED TV로 바꿨습니다. 최근까지도 잘 쓰던 G4 모델을 왜 G6로 바꾸게 됐는지, G5는 또 왜 건너뛰고 G6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랫동안 OLED TV를 실제로 사용한 유저로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써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올해가 LG OLED TV를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닐까. 기술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OLED TV 특성에 맞게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LG는 G4까지 WOLED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WOLED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OLED 소자가 개별 픽셀에 흰색 빛을 내고 컬러는 그 앞에 컬러 필터를 씌워서 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구조라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대형 OLED TV를 만들기에 유리한 방식인데요. 반면에 구조적인 한계도 있어요. 바로 컬러 필터를 거치면서 빛의 밝기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밝기를 더 올리고 싶다면 OLED 소자를 더 세게 구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번인이나 발열, 전력과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G3와 G4에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패널 표면에 아주 작은 수많은 볼록 렌즈를 배열해서 빛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앞으로 모아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밝기는 개선됐지만 시야각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G5부터 아예 구조를 바꿨어요. 프라이머리 RGB 텐덤이라는 구조인데요. 빨강, 초록, 파랑 소자를 각각 독립적인 발광층으로 분리하고 이를 4개의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러면 컬러 필터가 없으니까 빛 손실도 없고 색의 순도도 높아지고 또 MLA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오늘 소개할 G6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G5가 아니라 G6를 사야 할까요? 같은 패널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G5의 프라이머리 RGB 텐덤 구조는 기존 OLED에서 아쉬웠던 HDR 피크 밝기나 컬러 볼륨 측면에서 확실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패널을 갖고도 개조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줄무늬처럼 끊겨 보이는 밴딩 현상이 안부 쪽에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밝은 부분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과하게 튀어 보이는 오버슈트 현상까지 더해져서 HDR 컨텐츠가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원인은 패널 자체가 아니라 프로세서에 있었습니다. 4개의 발광층이 있고 각 층이 밝기와 색 표현에 관여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던 거죠. 패널 제어를 위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프로세서가 이걸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G6의 패널은 LG에서 프라이머리 RGB 텐덤 2.0이라고 부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G5에 도입된 RGB 텐덤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패널이 아니라 알파11 AI 젠3 프로세서에 있어요. 6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세계 최초 TV SoC라고 하는데요. CPU와 GPU 성능은 물론이고 NPU는 5.6배에 달하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영상을 분석해서 밝기, 색, 노이즈, 선명도, 개조, 톤 매핑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제어해요. 이로 인해 색상 처리 능력이 10비트에서 12비트로 올라갔는데요. 색상 채널 하나당 1024단계의 표현이 이제는 4096단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색 표현은 빨강, 초록, 파랑 이 3개의 채널을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가능한 색 단계는 사실 더 크게 늘어난 거죠. 노을에 어두워지는 장면이나 스튜디오 춤 같은 조명 환경에서 밴딩이나 포스터라이제이션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3비트 루마 채널을 다룰 수 있게 됐는데요. 밝기 정보를 13비트, 그러니까 8192단계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OLED의 블랙은 그냥 빛을 끄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블랙의 바로 한 단계 위, 완전 어둠은 아니고 아주 약간 빛이 있는 그런 부분은 표현이 정말 어렵거든요. 더 세밀하게 나눠진 밝기 단계를 통해서 안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오버슈트 문제도 크게 줄이면서 하이라이트의 표현 정확도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G6는 바뀐 패널 구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완성형 OLED 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LG OLED TV를 구입하기에 적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즐겨보는 알팅스에서 G6가 G5보다 실제 콘텐츠에서 더 어둡다는 리뷰가 있었거든요. 이걸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수천만 원대의 테스트 장비가 저는 없다 보니까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고요. 테스트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는데 일단 어두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테스트 환경이 다이나믹 톤 매핑을 끈 상태에서 측정이 됐고 G6는 루마 채널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안보 표현력이 좋아졌죠. 또 하이라이트 오버슈팅도 없어지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둡게 표현되는 장면이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밝기 테스트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설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끈 상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걸 레퍼런스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것도 아니고 또 거실 환경상 큰 창이 가까이에 있고 조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설정에 있는 모든 화질 설정들을 하나씩 켜고 끄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돌비 비전 선명한 모드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AI 화질 설정을 전부 켜는 게 거실 환경에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AI가 들어간 기능들이 오히려 디테일을 뭉개고 화질을 열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끄고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은 다릅니다.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게 오히려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처리해줘서 저는 전부 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확실히 더 밝고 더 선명하고 컬러 표현도 과하지 않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만큼 너무 좋습니다. 밝기와 화질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반사가 정말 거의 없어졌습니다. OLED TV는 명암비 때문이라도 글로시 코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낮에는 거실에 있는 큰 거울에 가깝죠. 이번에도 반사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카메라 필터로 종종 사용하는 평광 필터 방식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사광을 차단하는 식으로 반사를 억제합니다.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빛을 산란시키는 매트 코팅이 아니다 보니까 발색과 블랙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낮에 거실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반사가 적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에서 막 코팅 만져보고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이 저반사 코팅만큼은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G4도 충분히 좋았고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6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나란히 두고 비교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밝기와 컬러 표현 그리고 반사 억제까지 크게 체감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엄청 감탄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애플 비전 프로가 가장 1순위 옵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V를 바꾸고 나서는 리클라이너에서 좀 더 편하게 반사도 신경 쓰지 않고 깨끗하게 볼 수 있어서 비전 프로를 점점 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사운드바만 LG에서 새롭게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 커넥트를 지원하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것까지 만족스럽다면 진짜 비전 프로를 집에서 쓰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계속 사용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이거 보자마자 와 밝아졌다 딱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화면에는 실제만큼 당기지가 않는 것 같아서 촬영하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봐야 돼요. 진짜 꼭 봐야 돼요.